JBC다 저녁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급 1086일입니다. 자, 제가 어떤 다른 걸 좀 기다리다가 그 뉴스 대신에 다시 한번 이 자유공화당 정신, 자유공화당의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걸 생각 좀 하다가요. 역시 이 대한애국당의 정신이 바로 자유공화당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또 대한애국당 시절이 그래도 그립다. 왜? 몸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문병 정권을 퇴진시키려고 그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나가가지고 이 탄핵 무효에 대한 여러 가지 지향적 목소리를 낼 때 그때가 참 그래도 좋았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위장 가짜 보수들이 주디를 닫고 있었습니다. 주디를 닫고 있었고, 그리고 이 대한애국당의 그런 투쟁력에 벌벌벌벌 떨면서요, 눈치 보면서요, 이제 이런 자들이 수두룩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이 정치권의 이합 집산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느 순간에 주디 닫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지금 와서 본인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태극기를 깊이 들었던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이 자유공화당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 근본적인 것들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한애국당에서 창당해가지고 자유공화당이 많은 정당이니까 일반인들이 물으면요, 아 그게요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만들어가지고요 또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자유공화당으로 왔습니다. 유권자들 모릅니다. 헷갈려요.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유공화당 지금 이 차기 총선에 있어서 비례 정당 득표율이 1%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친박신당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친박신당이 2.2%가 나오고 자유공화당이 1.2%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런 여론조사는 우리가 믿어도 안 되고 또 무시해도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기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참고 사항이지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자유공화당 당원들입니다. 당원들. 참 그분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요, 저도 인생을 얼마 안 살았지만 이 언론계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지난 8년 전부터 제10가 방송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있을 수도 대한애국당을 지지하고 또 태극기를 들었던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처럼 그분들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 또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분들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을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또 자유공화당이라고 지지를 한다 그러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이 형제 같은 느낌을, 동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자유공화당 총선을 앞두고 자유공화당을 깨려는 세력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 차기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유공화당일 겁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요. 왜? 지금 자유공화당이 다 총선을 이제 출마자를 내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데가 박빙 지역에서 수도권 또 이런 데 있어요. 결국 자유공화당이 기본표를 이제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박빙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은 끝장납니다. 지금 한규환이가 감독, 코치,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 따지면 본인이 이제 선수도 뛰고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한규환이가 지금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규환이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감독입니다. 코치입니다. 지금 한규환이도 코가 석자인데 한규환이의 교활한 본심, 사심이 이제 드러난 거죠. 머뭇거리다가요. 결국 본인이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을 선대본부장을 맡고 한규환이가 선거본부장을 맡으면요. 걔가 쏘고 웃습니다. 왜 웃냐? 한규환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무슨 자격이냐? 어정쩡한 자격들, 교활한 자격들, 아주 능구렁이 같은 자격들. 저런 자가 지금 이 대한민국 가짜 보수지만요. 가짜 보수든 뭐든 위장 보수든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저자 지금 자기 그 지역구에서도 이낙연이한테 20.2% 뒤지고 있습니다.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런 한규환이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요. 그런 한규환을 누가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예. 오늘 뭐 말 그대로 사탄파 중 일원인 이혜훈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유승민이 자르고 홍준표 자르고 비중 있는 인물을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지금 총선을 치르겠는가? 한규환이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저자 지금 이재명이한테도 지금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저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그저 지금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을 핥히려는 세력들 뿐이니까요. 한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오전 중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대표는 정확한 포지션을 잡으세요. 정확하게 출마한다 안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려면 하고 남자답게 안 하려면 안 하고 막 유튜브 들고 다니면서 정가원 목사가 건강이었더니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뭐 4차원입니까? 쪽팔리게 뭐 대표라는 사람이 그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지금 뭐 정가원 목사 걱정할 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정가원 목사 그 목이 아프고 뭐 기독하다 그러는데요. 법무부가 오늘 공식 발표를 했더구만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 깜빵에 들어가면 다 아픕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신감금 1086일 동안 지금 거기 있으면서요. 신경 쓰세요. 신경 좀. 정가원 목사가 우선입니까? 대한민국이 우선입니까? 물론 정가원 목사도 빨리 석방시켜야 됩니다. 문방 정권이 정가원 목사를 저런 식으로 가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저기 들어가면 팔, 다리 다 쑤십니다. 다 아픕니다. 옛날에 신성일 씨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는데 제보라도 눈썹이 다 하얗게 변하더라고. 그냥 머리가 다 빠지고 그냥 눈썹도 빠지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데입니다. 얼마나 정가원 목사도 힘들지겠습니까? 노후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는 그 김문수 대표 개인적 의견으로 하시고요. 당에 와가지고는 뭐 그렇게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쪽으로 총합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이 깜빵에 갔던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정권 산하에 있는 분들도. 그분들 다 이야기하세요. 정가원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김문수 대표 영천에 출마하든지 대구에 추성에 출마하든지 빨리 던지세요. 아니면 나가든지.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제가 그거는 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했는데 왜 들어왔어요? 왜? 그거 안 하려고 아무것도. 그렇다고 뭐 우리 공화당이 뭐 자유공화당이 지지율이 상승됐나? 뭐가 됐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유공화당 당원들이요.
그렇게 지금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오늘 또 뭐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경기도 그 파주에 그 텐트 치고 그 뭐냐 우리 공화당 그 자유공화당 그 뭐 좀 알리고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텐트 쳤다가요. 바람에 텐트가 날려가 텐트 찾으러 간다고 막 울고 불면서 카라스에 몸 개안습니까? 아이고 전부 다 지금 당원들이 나가가지고 자유공화당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이 부릅뜨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뭐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인지합니까? 이 중국발 역병 중국 폐렴이 창궐해도요. 그 아랑곳하고 갑니다. 뭐 오는 사람들마다 유튜브를 찍습니까? 그냥 예? 한 분은 뭐 예전에 뭐 새벽에 작업을 나가지고 뭐 찍지 않나? 뭐예요? 뭐 찍으려면 유튜브를 찍든지 그냥 당사에 와가지고 뭐 유튜브 찍으면서 뭐 어제 보니까 방송 뭐 강한치 않더구만요. 저는 그 뻔한 게 싫어요. 아 지금 정가원 목사님이 그 뭐 편찮으시고 정가원 목사님을 뭐 PR하고 뭐 PR 알리고 그냥 그 의도성이 뭐예요? 그 의도성이 그게.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요. 우리 공화당의 그 자유공화당의 조건이 태극기 우파의 정신을 가지고 태극기 정신을 가지고 그 대한민국 전부 다 아는 얘기예요. 좀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 정치인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총선에 대해서 우리의 총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고 잡아야 돼 이겨야 되고 그건 누가 모릅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것은요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현장에서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 자유공화당이 TV를 보는 분들은요 다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좀 현장에서 자유우파 지지 자유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알리려고 논을 부릅뜨고 가서 얘기하고 선생님 말하지만 무시와 멸시와 갈시를 또 강하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무슨 편안하게 있습니까? 발로 현장에 뛰어야죠. 그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유공화당 출마하는 분들 일부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선거 2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 끝나면 땡입니다. 뭔가가요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예전에 자유공화당 후보자 출마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시리즈로요. 한근영 이제 부산의 해운대 을에 출마하는 그분을 시리즈로 인터뷰해가지고 기사를 찍었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인터뷰를 원해 주신다고 연락을 주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전화 안 와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요. 글을 적어줘요. 글을.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글을 적어줍니다. 아니 제가 글을 적어주겠다. 가서 취재를 해주겠다. 그럼 어떤 후보자들은 연락을 줘야 되죠. 왜? 한 사람이라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까방송에서는 알리는 것 자체를 제가 지향합니다. 왜? 다만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후보자를 이래 출마의 변을 독하지만 텍스트로 적는 분 없지 않습니까? 글로서. 그럼 글로서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를 적어놓고 하면 그걸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글을 적어주겠다고요. 제가 글을 못 적지만요. 그래도 글 적으면 비싼 글입니다. 아무나 적어주지 않아요. 자유공화당에 있는 출마자들 중에서 내가 이 JBC 선생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 어떤 역사관, 정체성, 또 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좀 내가 정확하게 좀 밝히겠다. JBC가 인터넷 신문이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 그거 해가지고요. 각 지역 주민들에게요. 인터넷 신문에 놓은 것들을 쫙 SNS에 나눠 돌리고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야, 이래서 이 사람은 지금 또 유일하게 연락 오는 사람 한근영 후보밖에 없어요. 아, 뭐 이래 정 대표님 이거 있는데 이거 좀 인터뷰 이 내용들 기사 좀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 가지고요. 참나 씨. 아이고.
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참모들 중에서도요, JBC가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를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왜들 그러십니까? 정말 답답해요. 앉아, 뭐, 대송 뭐, 그냥. 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졌을 때, 그때는 인정됩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저기 지난해 4.3 보궐선거 때 사실 이 대한민국당이 얼마나 약진을 했습니까? 경남 통영 고성에서 저도 뭐 통영 고성에서 살다시피 하고요. 또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진순정 후보, 박청정 후보가 대한민국당의 깃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동을 하고 뛰어들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당원들이 가서 뛰어들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이 선거운동이 되었다. 생활 속으로 밀착형으로 찾아가지고 돼야 되는데, 결국 진순정 후보로 인해 가지고 창원에 있어서는 이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떨어지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맨 땅에 있어서 그만큼 선전을 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인지를 시켰던 대한민국당입니다. 그 대한민국당 정신들 얼마만큼 모두들 전부 다 하나가 되게끔 해가 했지만요. 그래도 결국 뭡니까? 낮은 득표율이 나왔지만 대한민국당을 알리고 또 우리 후보들을 많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줬다는 그 자체로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더라도 만족합니다. 오늘 보니까 진순정 후보, 뭐 한근영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자기 그 편말을 들고 인사하고, 지금 또 김경희 후보, 구미에 나가는 김경희 후보도요, 막 발이 터지게 뛰어다니더구만요. 지금 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걱정돼가지고 움칫한다. 지금 조원진 대표도 17일 날 선거본부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용판 후보하고 붙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이제 26일이면 결과가 밝혀집니다. 그 결과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러고도 지금 앉아가지고 정강원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차기에 총선 임하는 자세는 태극기 우파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김문수 대표 그런 인터뷰할 시간 됩니까? 예? 그것도 공중파, KBS, MBC, 예를 들어 그런 방송이 아닌 본인의 유튜브에 가지고 그런 찍고, 그거 뭐 하잔 말입니까? 예? 뭐 본인 그 유튜브들 찍으면 본인 지지자들 들어오면 거기서 막 그냥 만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지금 조원진 대표가요, 그런 식으로 뭐 JBC가 방송이 혹은 다른 데 마이크 갖다 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신변 잡기식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저 양반 지금 나 이거 뭐 출마해가지고 지금 이게 당락이 지금 왔다 갔다 이런 판에 지금 저렇게 지금 한가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나?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라는 것은. 제가 그 언론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때와 장소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어떤 말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 메시지를 줄 때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어떤 이 자유공화당의 선거운동 체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임하는 자세라든지, 또 어떻게든 후보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현재 지지를 가야 되고 인사를 다녀야 되고 그 후보자와 함께 악수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오케이. 야, 뭐지? 아니고요, 뭐. 그분 지금 어디 갔습니까? 김문수 대표. 보기 힘들어요. 당직자 회의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거고. 뭐 지난주 뭐 월요일 날은 뭐 영천에 가고 했다더구만요. 영천에 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가할 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나는 뭐 내가 김문수야. 내가 왔어. 내가 뭐 들어왔다.
그래서 뭐 나는 내 이름으로 명성으로서 이 자유공화당이 많이 도움을 될 거다. 자유공화당 개뿔 뭐가 도움됩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자유공화당 지지자들은요, 친박신당 2.2% 나오고 자유공화당 1.3%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가 책임져야 돼요. 예? 예전에 같았으면요, 제가 그 출입할 때 당시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는요, 다른 여당보다 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요, 이 당집자들 많은 새끼들이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고성이 오갔어요. 대표한테도 막 따져요.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그렇게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럼 김문수 대표가 와가지고 뭐 자유공화당 지지도가 뭐 3%, 4%, 5% 뛰었다. 뭐 여론조사 결과 수치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면 아이 그 정도 뭐 좀 뭐 본인의 어떤 그거 되지만 지금은 자유공화당이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 시절부터 지지율이 떨어지지. 우리 공화당 지지율 때는 그래도 2.5%, 뭐 제가 많이 볼 때는 2.7%까지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공화당 시절부터 더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농담이 돼요? 참씨. 지금은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김문수 대표가 물론 한민호 후보도 대단한 후보입니다. 대단한 후보자예요. 하지만 그분이 그래도 그분보다 국민적인 하나의 관심도는 김문수 대표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대표가 자유공화당으로 종로에 출마해버리면 종로에서 그는 본인의 어떤 이름,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어제 인터뷰로도만요, 당선을 내 목적이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목적에 출마하는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선도 목적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두 가지 목표예요. 왜 거기서 당선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목적성이 입에 드는 발언을 합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종로에서 가가지고 황교안이 때리잡고 또 이낙연이 때리잡고 그러면 이 자유공화당 자체가 막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 시절에 나갔던 김문수입니다. 경기지사 2번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 3번 달았습니다. 이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은요, 이낙연뿐만 아니라 황교안보다 못지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서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언론의 주목받으면 자유공화당 김문수, 자유공화당 김문수, 이 자체가 자유공화당이 국민들에게 내리를 각인을 시켜주는 굉장한 마케팅 효과입니다. 제가 말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김문수 대표가 당선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자유공화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냐. 자, 그럼 그것이 물 건너갔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대구 수성갑 아닙니까? 거기 김부겸이가 나가고 주호영이가 나갑니다. 주호영이가 누굽니까? 사탄파입니다. 대구. 그러다 보면 주호영과의 어떤 김부겸과의 싸움에 있어서 결국 김문수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 둘 사람의 표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구 국민들 이번 그 중국 폐렴 겪으면서요, 그만큼 짱구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본인이 두 번째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뭔가 모르게 지금 이 대구에서 일어나는 TK 자유공화당, 그러니까 이 달서에 있어서는 이 조원진 대표, 또 이쪽 그 수성에 있어서는 그 김문수 대표, 뭐 이런 식 해가지고 TK 세력 쪽에 있어서 자유공화당의 바람을 불겠다. 그래서 이 자유공화당의 바람이 소위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또 그걸 자유공화당의 바람이 그걸 타고 대전역을 지나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 바람을 일 수 있는 TK 지역이 자유공화당의 바람을 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진짜 진원지가 돼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가 출마를 하고 해야지. 왜 머뭇거립니까? 왜? 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사람이 내 고향에 가면 내 고향에서 내가 마지막 봉사하겠다. 홍준표처럼 막 그냥 여기저기 놀다가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출사표를 던졌듯이 나도 영천 고향에 가가지고 나 출사표를 던지겠다. 그 영천에 있는 우리 고향 시민들에게 아이고 한번 봐줘 있어 우리 고향. 그래서 고향에 나가 가가지고 뭐 경북 영천에서 내가 출사표를 던지겠다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뭐 기본적인 하나의 레파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냥요. 뭐하고 다닙니까? 지금 제가 총선이 예를 들어 뭐 2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 당원들에 대한 의식과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 단합적 규합적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이래 이제 긋돌아요. 지금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뭡니까?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총선 현장에 가가지고 부딪혀야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괜히 앉아가지고요, 나는 출마 안 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에 왜 들어갑니까? 그 최고위원 왜 돼요, 그거요? 예? 그 뭐 배지 달아가지고 밖에 나오면 내가 뭐 우리 자유공화당의 뭐 최고위원이고 내가 대표고 뭐 폼 잡으려고 들어갑니까? 폼 잡으려고 들어가요? 출마하세요. 아니면 나가든지 탈당해버리든지. 아, 나는 뭐, 내가 출마해본들,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당선될 확률도 없고, 가서 돈만 개뿔 다 날리버리고, 뭐, 아, 이거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지만, 그럼 나가버리면 나갔어요, 그러면. 왜 앉아가지고, 전에 이 사람이 뭐 했니, 개뿔 뜯어, 무슨 소리입니까? 본인이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뭐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자유를 지키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김경희 후보, 진순정 후보, 박정정 씨라든지 또 자유공화당에 출마했더니 또 한근영이 부산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부산 분들 거기서요 밥에 먹고 앉아가지고 줄줄줄 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좀 더 한 명이나 더 만나가지고 하려고 막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휘관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솔선수범을 해야죠. 다시 한 번 더 잼식가방은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김문수 대표 대구 출마하시든지 경북 영천에 가시든지 고향으로 아니면 나가세요. 어딜 나가느냐. 후보자들 도와주러 나가시든지 청문회로 갔어요. 그것도 싫으면요 당 나가버리세요. 탈당해버리라고요. 왜 있습니까? 아, 비례대표를 혹시라도 뭐 염두에 둔다고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뭐니 해도 비례대표 1번은요, 누굽니까? 허편한 장군님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 시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지금? 나는 뭐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보면 막.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라며요. 체제 전쟁이라며. 전쟁이 벌어지면 완전히 군장을 하고 신발도 안 벗습니다. 예? 군화를 신고 잡니다. 할 것 다 하고 뭐 제가 얘기가요, 뭐 가격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격적인 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앞서 얘기했듯이요, 회사와 회사 간에 합병을 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같이 합치기 위해서는요, 이 회사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든지, 이 회사가 자본력이 있다든지, 이 회사의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통일당 합당을 할 때는요,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이 정말 괜찮은 인재가 있다든지, 자유통일당이 뭔지 모르는 자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우리가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총알이 많다든지, 혹은 또 이 조직이 잘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이 어떤 팩트가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 통합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여기 있던 윈윈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자유공화당은요, 정부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당이 아닙니다. 그저께 한 분이 저한테 톡이 왔어요. 뭐 3일 전에 문자가. 내가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을 쓰는데 내 지금 나이 82인데 내가 이제 뭐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 1년치 돈 1,000만 원을 내가 후원금으로 내겠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 항암 치료를 덜 받고 내가 당비로서 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공화당을 지키고 뭐 예전에 우리 공화당을 지키고 대한애국당을 지키겠다는, 낮에 병실에 가가지고 간호조무사 해가지고 혹은 또 휴지 폐지를 줍고 그 폐지 주었던 돈을 가지고 또 내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돈 받는 분들, 자식들이 용돈 주는 거 알리가지고요, 저기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당이 돌아갑니다. 그분들의 힘, 그분들의 어떤 후원, 그분들의 어떤 그 정신, 그게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돈을 후원을요. 정말 이분들의 후원을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 피 같은 돈을 후원을 받아가 쓰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기존의 어떤 자기들이 정당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원을 해주는 분들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까방송 마찬가지일 겁니다. 까방송이 뭐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받고 뭐 아이고 뭐 받고 뭐 그냥 뭐 후원 좀 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들레가 저녁에 뭐 밥이나 먹고 술이나 마시고 뭐 몇 명들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유튜브 하나 찍읍시다 이러고 뭐 개뿔이나 폼 잡고 앉아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야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라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왜 쟤를 후원해 줍니까? 쟤 후원해 준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불쌍했어요? 저 사람 믿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게 일관되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자기 우파의 길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후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감을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 후원을 받은 상태에 손 다 꼴끄닥 해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벌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내용들을 보다 더 좋은 내용들을 진실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리는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입시카 방송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입시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 회원제로 해가지고 뭐 까방송을 보게 하십시오. 뭐 회원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회원제 한다 보면 뭐 돈 없는 사람들을 못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야 이래도 참 고맙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후원을 안 했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까방송 돌아가는 게 고마운 심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느 뭐 후원해가지고 어느 뭐 돈을 받고 여기 돈 안 주고 뭐 방송 우리끼리 방송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대우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멸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서요. 이 자유공화당은 국민의 어떤 이 자유우파의 피가 섞여 있는 이 정당이라는 것 자체는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섣불리 그냥 뭐 기존의 정당이 길들여진 사고방식으로 덤볐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제입시카 방송이 자유공화당이 대한애국당 정신론을 가자는 건 창당 정신 그거는 저는 가장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도 않고 탄핵에 대해서 무시하고 석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대응을 하지 않고 얼마만큼 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버려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조원진 대표를 일상해가지고 대한애국당이 창당된 거 아닙니까? 그 창당되면서 얼마나 멸시와 갈시를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그 뭐 창당을 하냐고,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고 그런 식의 갈시를 받고. 그렇지만 그 끊임없는 과정에 있어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대통령의 탄핵 무효화, 석방과 문재인 퇴진,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총투쟁 운동을 펼쳤던 대가 어딥니까? 바로 대한애국당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김정은 방안에 대해서 기계쓰게 반대하고 투쟁을 하고 그 대한애국당이 불과 지금 작년 6월 달까지도 대한애국당이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 깃발 속에서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웃고 대한애국당 깃발 속에서도 재작년에 그 60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비록 낮은 표를 받았지만요. 저는 그때 뭐라고 방송했습니까? 비록 낮은 표를 받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역사의 발자국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발자국을 남긴 정당이 바로 대한애국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예, 역사의 발자국을 남긴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을 수 있는 핵심 리더들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록 대한애국당이 HC가 들어와가지고 대한애국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대한애국당을 그리워했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대한애국당 시절에 제가 방송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 시절에는요. 이런저런 위장 가짜 우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한애국당을 흔들려는 세력들이요. 그 흔들려는 세력들이 좌파 쪽에서만 있었지 그래도 우파 쪽에서는 덜 있었습니다. 분탕 치는 자들은 있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우파 쪽에서 더 대한자유공화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 흔들어요. 더 힘든 게 바로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타깃이 0점 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외부의 적들이 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 입당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모두들 대한애국당으로 가자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장명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분 다시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자유공화당 우리 공화당으로 오고 또 우리 공화당에 와가지고 또 같이 홍문종 의원과 투쟁을 펼치면서 여러분들이 웃고 즐기고 놀고 또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홍문종 지난 1월 14일 날 태극기 집회 외형 확장을 위해서 본인이 단독 집회를 하겠다 해가 나가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친박신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도의 순수성들, 입방의 의도성들, 입방의 목적성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 자체를 얼마만큼 와해시키려고 했겠습니까? 분당을 시키려고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핵심 애들이 다 나가고 또 흔들고 또 조원진 대표 흔들고 죽이긴 나가고 그러면서 자유공화당과 우리 공화당과 또 이 친박신당 간의 어떤 마찰이 생기고 많은 국민들이 울고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원진 대표와 홍문종을 같이 공동 면회를 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밑에 있는 우파 국민들이 잘못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자체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만나줍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품상이요. 그러면 홍문종 대표도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어떤 부분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일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요. 조원진 대표만 만날 수 있십시오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전에 저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왜를 한 번 더 생각한다 그러면요. 저한테 감히 친박신당으로 꺼지라는 말을 그런 식의 글을 적으면 안 됩니다. 예? 달면 삼키고 심은 뱉는 인간들입니까?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게 자유공화당입니다. 그건 자유공화당 정신이 입에 되는 자니까 그런 자들 어디에 됩니까? 그런 자들이야말로 꺼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분탕자들입니다. 예? 건전하게 비판을 받으시고 건전한 비판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처벅처벅 간다는 그 정신 힘들이 오늘날 대한애국당 정신 아닙니까? 왜 저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저한테 왜 기본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의도성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다는 게 아니죠. 더 가관스러운 것은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좋아요를 많이 눌리두고만요. 제가 그 정도밖에 여러분들 앞에 안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자유공화당이 탈파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카드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를 만나고 또 조원진 대표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자유공화당이 힘을 올려야 되는 그 강명 가세가 그게 차기 총선에 있어서 가장 지지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발로 뛴다 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동구 다 생각이 꿈이 다른 얘기 다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발로 뛰도 살뚱말뚱 하는데 김문수 대표처럼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까방성은요. JBC 까방성은요. 만약에 조원진 대표가 그랬다도 지적합니다. 저는 그런데 눈치 안 봅니다. 왜 제가 그 사람하고 저하고 뭘 합니까? 제가 그 사람 사기입니까? 그 사람이 제 애정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들은 뭐냐면요.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장관 아니냐. 그거 자체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하나의 길로 가고 자기의 어떤 인기주의, 퍼플리즘으로 간다. 이럴 경우는 그게 지적하는 게 까방송 목적 아닙니까? 까방송이 무조건 자유공화당 잘하면 띄워줘야 되고 아이고 잘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걸 해줘야 돼요? No. 그렇게 하려면요. 그런 방송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욕 들어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하나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비판은 저도 달게 받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전쟁.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도 없어야 됩니다. JBC가 방송 제가 밖에 나가 사진을 찍습니까?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저 글 적기 위해서, 그저 방송하기 위해서, 그저 알리기 위해서 뛰는 전 전쟁이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18장 편지를 쓰고 또 일주일 만에 25장 편지를 보내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깨가 얼마나 빠개지는가. 눈도 제가 지금 눈이 터져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자세히 안 보일 겁니다. 이 하얀 눈동자가 터져 있어요. 지금요.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터졌습니까? 왜 터졌어요? 하도 글을 하도 보다 보니까 눈이 터지더라. 나도 터진지 몰랐습니다. 전부 다 그런 터지는 심정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려는 분들은 나가도 됩니다. 나가세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그런 자유공화당의 정신과 대한애국당의 정신에 제가 입에 대고 제가 거기에 대한 훼손을 한다 그러면 제 스스로 자유공화당과 대한애국당 이름을 덜먹일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공화당과 대한애국당 이름은요, 대한민국의 자유의 진실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 자유와 자유의 진실의 상징들, 거기에서 폄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욕을 먹이겠다. 우리 자체는 저는 양아치죠. 그러면 제 스스로는 감히 어떻게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해서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 흡창거리고 만나가지고 그냥 휘치기 다니고 그냥 술이나 처마시고 다니고 이러면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절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자유공화당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공화당의 정신. 대한민국의 지금 이 전쟁터에서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전쟁터에서 이 26일 아무튼 지금 뭐 했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이제는 제대로 할 것이다고요? 이제는 제대로 아닙니다. 예전부터 제대로 되어야 제대로 되고 와야 됩니다. 그대들이 정치 앞장서는 리더들이 정착이 됩니다. 리더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거 정신 아니겠습니까? 가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게요. 이런 중대한 시점에 가방송이 유튜브로 그냥 계정이 삭제당을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조원진 대표 그 연설을 틀어주고 또 박근혜 대통령 영상 틀어주고 노래 입히고 제가 그 불평등만 합니까? 다시 그 의미를 본내에서요. 조원진 대표 그 눈물의 연설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금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저렇게 새빨갛게 물들었는가? 왜 문희상이라는 자는 자기 거를 다 인생의 명예를 버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몰아붙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체제 싸움을 더 이상 우파 국민들이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팀이 저렇게 한미동맹 깨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한미일 삼각연대 깨는 데만 관심이 있고 미쳐도 많이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파 보수 국회의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차곡차곡 국회는 국회대로, 언론방송은 언론방송대로, 법조는 법조대로 좌파들이 그냥 장악을 하고 들어갔는데 보수는 그냥 죄 없는 대통령 마녀 사냥하는데 그런가 보다, JTBC, 태블릿 PC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80까지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우리 공화당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태극기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잘못된 불법 거짓 탄핵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태극기를 들고
4번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저 제주도에서부터 경남에 부산에 대구 경북에 충청도 이론에서 다 올라오겠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선배들이 이끌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저 썩어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망쳐놓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았고, 토착 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붉게 물드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국의 180군데에서의 서명들을 하고, 당보가 만들어지자마자 몇십만 부의 당보를 내가 먼저 돌리겠다고 전국을 다니는 이러한 분들,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정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아니면은 오늘이라도 태극기를 던져버리고, 오늘이라도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좀 일찍 나와서 이 좋은 일이 태극기를 좀 받아가시라고, 제발 좀 빨리 나와서 우리 애국 동지들의 이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제발 좀 빨리 나와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좀 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자기가 잘 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전 썩어 빠진 국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울부짖고 이렇게 분노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4+1인지 하나에 꼼짝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내년 선거에서 30명, 40명, 50명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자고, 저 붉은 세력들을 쫓아버리자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110일 동안 내가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국민을 만나고 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잘 보셨죠? 제가 뭐 10번, 100번 들어더라도요, 저 연설만 들으면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막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출마자가 된 기분으로 뛰어야 되고,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실 정치입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저 작태들 보십시오. 한교안이에 저는 교활한 그 작태를 보십시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들보다 더 뛰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잔혹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냉정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되고요. 그들보다 더 뻔뻔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얍삽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업소를 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유권자 한 명을 더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들보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가하게 당에서 유튜브나 찍고 앉아가지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요,
대한애국당 국민들, 자유국 국민들 잘못 봤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웃고 있지만 우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눈이 있지만요, 애써 참고 있습니다. 내 한마디가 자체가 분탕이 될까, 분열이 될까, 자체가 조원진 대표 힘을 빠지게 하지 않겠느냐, 그냥 끌탕을 하면서도 참습니다. 그분들의 한숨 소리는요, 대한민국을 이미 저물게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그렇게 답답함을 앓다가 암을 걸려가지고요 돌아가신 분도 비수씩 쑥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 진지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요 트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 사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지 압니까?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얼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요,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다 있지만요, 정확하게 보면 그분들이 민심이고 천심입니다. 하늘의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 가지고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더 진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지지를 해왔던 방송으로서요, 돌이켜보면요 그분들은 정말 하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그분들 쉬운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내 이웃에 사는 평범한 국민들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분들 하나하나에는요 그 속에서 엉어리, 이 엉어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부활과 복귀를 시켜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재잡아야 되고, 그래서 눈을 감더라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숨졌던 우리 순국 선열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분들이 마음으로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아까 조원진 대표 말대로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누가 좋아 태극기를 들려고 노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하루라도 방송 안 하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해야 됩니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놓은 분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김문수 대표에게 출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요, 김문수 대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유공화당의 합당의 정신이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요 조용히 그냥 나가주시는 게 괜찮을 겁니다. 그쪽 세력들하고 손잡아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든지, 다양한 정치를 만들든지, 본인의 어떤 사상과 이념에 적합한 하나의 그걸 가든지,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각자의 자유예요. 우리 공화당의 자유의 정신과 진실 정의의 정신은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훼손시킬 수 없어요. 조원진 대표도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당원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당원들에 대해서 하염없이 무릎을 숙이고 목고개를 숙이고 그분들의 뜻에 복종하고 삽니다. 이 모습입니다. 당대표로서의 이용과 권위와 리더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있겠지만요, 실제 또 당원으로 돌아오면요 하염없이 그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하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순간 어떤 목적성 이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방송도 그런 식의 이 목적성을 가지고 덤볐다면요, 까방송도 여러분들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엄연하게 민심을 속인다, 하늘을 속인다, 그거는요 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건 천벌을 받습니다. 그거는요 좌파로서 자기 큰명하고 사는 놈들보다 더한 천벌을 받습니다. 그는 가짜 우파보다 더한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으면요 하늘의 민심 따라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 순응하고 복종하면서 하는 게 그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괜히 왔어요, 이런저런들 뭐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도요새 여러분들 듣고 싶죠? 뭐까지 어떻습니까? 유튜브 요새 저도 알림 잘 안 와요. 저도 제가 유튜브 방송했는데 내 방송인 게 어디 갔지 찾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제비시타가 그래야 돼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더 받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JBC가 방송은 매일 낮 12시에 찾아뵙는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다. 그런데 7시에 방송이 안 나오면 그냥 저 양반 오늘 뭐 다른데 약속해서 나갔는갑다. 제 몸이 두 개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12시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JBC가 12시 낮 12시 방송 12시 찾아 들어오세요. 12시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면 되죠. 뭐. 아니면 아닌 대로 가야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저도 뭐 힘든 사실입니다. 힘든 사실인데요. 힘들다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힘들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상태를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으면 다른 플랫폼들 혼자서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SNS 돌려가지고 뭐 짧은 영상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찍어가지고 제가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각 개인별로 돌려버리면 뭐 개인별 돌려도 뭐 몇천 명 돌아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혀 왜 구애받지 맙시다. 구애받지 말고요. 저들보다요. 뭐 저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 대한 뭐 잘못된 것들을 한다고 하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제 회사도 아닌데요.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뭐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덕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역시 뭐 그런 당당하게 하랍니다. 쪽팔리게요.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전 가오다시 살랍니다. 가오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또 요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마음도 울쭉한데요.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는지 저 푸른 소리보다 높이 저 별사이 잠소리보다 높이 저 꿈꾸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 도요새 비록 작지만 도요새 가장 높이 부는 새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mid없는 절벽을 건너서 저 목타른 산을 지나서 저 길없는 광야를 날아서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나르는지 저 푸른 바다를 건너서 저 춤추는 숲을 지나서 저 성난 비구름을 뚫고서 도요새 그 몸은 비록 작지만 도요새 가장 멀리 나는 새 도요새 그 몸은 비록 작지만 도요새 가장 높이 꾸는 새 가장 높이 꾸는 새 가장 높이 꾸는 새. 네, 감사합니다. 차렷! 자, 아이고, 국민께네요. 경례! 네. 저 뭐 집회할 때
저때 이제 요에 이제 뭐 도요새가 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할 겁니다. 날고 싶고 그러는데 날지를 못하는 게 내일 또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이제 뭐 자유공화당 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제 뭐 이래 집회를 연다는데요. 뭐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갈 필요 없는 거고 그 모습을 당당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방송은 내일 10시에 내일 낮 10시에 방송합니다. 12시에 방송을 하면요. 또 이 자유공화당 쪽 찍는 방송들과 겹치기 때문에 저는 10시에 뭐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은 10시에 방송한다 보면 됩니다. 10시에 방송. 낮에는 평일은 12시 방송. 저녁 7시 방송.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방송 좀 보면 좋겠는데요. 뭐 여러 환경이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자유공화당의 정신, 그 정신은 바로 대한애국당의 정신이다. 그 대한애국당의 정신은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길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이 정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 절대 잊었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한애국당 깃발 속에서 하나같이 움직이고 서로가 웃고 힘을 모았던 그 사안으로서 돌아가시면요. 얼굴 입가에 약간 미소가 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 어렵다, 힘들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들 한계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극복합시다. 극강 저도 덕 보고 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덕 보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 보고 살았어요? 덕 보고 살았어요? 땅굴 판다고 땅굴 판다 땅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우리 식대로 갑시다. 일길 저길 요길 넘보지 마시고요. 그냥 대한애국당의 길, 그 대한애국당의 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 대한애국당 저 로고와 대한애국당의 이 당명이요. 머릿속에 새록새록 박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애국당 당명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애국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 그게 자유공화당이고 대한애국당인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 당명 정말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JBC가 녹화로 올라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